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과 진행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몰트 위스키를 접한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이콥이 위스키를 소개해줘서 관심을 가지게 된 우디입니다. 10년 전이라고 해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노땅티가 나잖아요, 지금. 20살의 어른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위스키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제이콥이 한턱 쏘셔가지고 위스키 바를 또 처음으로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주류 시장 트렌드가 위스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주종들을 2030들이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스키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주류 업계에 새로 나온 재밌는 비즈니스 하는 스타트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주류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주류 출고량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한 2015년 정도부터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못 해가지고 최근에야 이제 좀 주류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했는데 소주, 맥주 다 포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출고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좀 없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기업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예전에는 정말 죽자고 마셨다면 네. 요즘은 정말. 그냥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마시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위스키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021년에 위스키를 수입한 그 금액이 1억 7,500만 달러가 넘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은 지금은 달러가 더 비싸니까 2천억 원이 넘을 텐데 이제 이 위스키를 원래는 예전에 아재술이다 4050이 마신다. 양주라고 하죠. 양주. 네, 그렇죠. 양주라고 네, 불렀죠. 양주라고 불러서 네. 당연히 양주라고 하는 거는 위스키라고 했는데 한번 거기에 분화가 일어나는 게 양주에 위스키가 아닌 게 있다. 꼬냑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걸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주란 말이 좀 이상한 거구나 알게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네. 이제 위스키, 꼬냑 이런 거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랐고 맞아요. 수요가 높아지니까 보통 쉽게 살 수 있는 데가 마트잖아요. 2030이 떠올렸을 때 쉽게 살 수 있는 곳. 이마트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위스키를 구매한 2030 세대의 비율이 작년에 46% 정도. 그러니까 위스키 사간 사람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2030이다.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데서도 위스키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46%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2030 세대가 구매한 비율이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다. 2030이 위스키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 숙취가 없는 거. 아.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어. 독한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깔끔하더라고요. 네. 자고 일어났는데 거뜬했고. 거듭났고. 그리고 제이콥이 너무 좋은 데를 데려가줘서 그 아. 분위기가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요즘 2030들은 싱글 몰트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코스트코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오픈런, 최근에 명품 가방이나 시계 이런 거 오픈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위스키도 싱글 몰트 위스키도 이제 발벤이라는 위스키 12년산이 이제 코스트코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살려고 오픈런을 하는 풍경이 연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발베니가 싱글 몰트에서 가장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네네. 부드러운 맛이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가격 얼마 정도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19년에는 12년산이 7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아하. 대중적인 가격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지금 한 12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됐죠. 그리고 이게 마트가 다르고 보통 이제 예전에 양주를 사는 거는 사실 마트에서는 사지 않았고 보통 외국에 갔다 오는 친구한테 면세점에서 그쵸. 사와라.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었죠. 훨씬 싸죠. 훨씬 쌉니다. 네. 주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전에는 남대문 주류 도매상가라는 곳이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남대문 던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네, 요즘도 이제 젊은 세대들 여기를 막 찾아가서 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성수동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는데 어떤 마트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술을 엄청 쌓아놓고 창고처럼 파는 데들이 꽤 있어요. 멋있네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거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거기도 도매상가 같은 느낌. 네네. 약간 창고형 할인 네, 매장 그러니까 같은 약간 느낌으로. 코스코 느낌으로. 근데 느낌으로. 일반 슈퍼
슈퍼예요. 그 어. 간판이 슈퍼인데 네. 그렇게 팔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핫한 위스키가 이제 어떤 술인지 어떻게 먹으면 그쵸. 좋은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키를 뭐 이게 제가 얘기를 한 정도의 깜이 되는지는 정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위스키는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재들은 특히나 이제 취할 때까지 꼭 먹고 옛날부터 저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항상 뭔가 술이 조금 취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자 한번 대작을 붙어보자 이렇게 갑니다. 맥주로 근데 대작을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고 그쵸.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기 때문에 점점 독한 술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 당시에 양주라고 불렸던 이제 위스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센 술이면 소주인데 소주가 또 전통 소주가 아니잖아요. 희석식 소주. 희석주죠. 네. 주로 이제 사카린을 살짝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만든 순수한 에틸알코올을 마셨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어요. 20에서 25도밖에 되지 않는 되게 적당히 센 술이었습니다. 소주는 주죠. 희석식 소주. 요즘에는 한 15도 정도 하죠. 근데 제가 약간 끼어들어서 아니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저급이라고 네. 불리는 이제 그게 나오게 된 게 세금이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가에 비례해서 술 그 세금을 때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원가가 높으면 음. 이제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최소한의 좋은 퀄리티의 술을 뽑기가 네. 되게 어려웠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소주 문화가 되게 발달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후진국이었잖아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근데 힘든 이 삶을 알코올로 잊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데 이 희석식 소주는 굉장히 딱 맞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굉장히 싸면서도 적당한 도수가 있고 마시면은 이게 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하고 어울리는 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희석식 소주도 그런 이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위스키는 그렇게 센 술 중에 하나로 되면서 이제 한국에 또 특별한 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폭탄주. 네. 네, 폭탄주의 원료로 쓰이면서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저도 위스키만 마셔본 거는 굉장히 나중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맥주에 섞어서 마시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진하게 만들기 위한 술이었고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초보 드링커를 위한 위스키 안내서라는 책을 한번 멋집니다. 사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예전에 그 위스키 같은 술이 어떻게 쓰였냐 했더니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좀 센 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고통을 잊어야 되고 강한 또 노동.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피가 적으면서도 빨리 취할 수 있는 술로 위스키를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 용도로 이제 폭탄주 제조용으로 많이 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위스키 양주에 향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맥주도 향이 없는데 거기에 또 타야 되기 때문에 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향이 없는 굉장히 저급의 위스키들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폭탄주로 막 말아 마시는 그런 술로만 알려져 있었죠. 근데 소위 그 스트레이트 잔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와인잔처럼 생긴 그런 잔으로 마시는 거는 저도 뭐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이제 폭탄주에 지쳤어요. 폭탄이 너무 배부르고 그냥 취하는데 기분도 안 좋고 하다 안 좋아. 네. 근데 사람들끼리 얘기도 안 되고 너무 취하니까는 네, 다들 네. 그냥 다 떡대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이제 경험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재미가 없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대화 위주의 그런 곳을 가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위스키 바들의 성지가 되고 있는 한남동을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간 곳이 거기에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 위스키 바였고 그 이름이 모르타르였나요? 네네. 모르타르? 그 인스타 계정 이름이 라트롬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르타르를 거꾸로 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밀 같은 게 있구나. 네. 네, 거기가 저도- 스피크 이지바여가지고. 네. 1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거 유래 아시나요? 그런 형태의 바? 스피크 이지바? 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주류 금지법? 맞아요. 맞아요. 위대한 개츠비 20, 30 나오는 년대. 네. 네. 30년대. 딱 그 컨셉으로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집도 예전부터 그냥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똑똑 하면은 이렇게 보고서는 들여다 보내주는 네, 그런 컨셉으로 가서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일단. 네네. 네, 재미가 있고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약간 통나무 같은 나무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어서 미국 그 1920년대 30년대 밀주 시절 미국을 재현해 놓은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좋은 것이 굉장히 위스키는 사실 종류가 다양하고 뭐 제가 마셔본 것도 굉장히 제한되고 아마 뭐 100분의 1도 못 먹어봤겠죠 당연히. 네, 그 다양한 것이 대부분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이게 와인하고 좀 다르게 위스키는 그냥 상온에 그냥 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잘 막아놓으면은 그 향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두 병을 계속 비치해 놓고도 팔 수 있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와인은 사실 열어놓으면 금방 향이 날아가고 네. 그리고 와인 네. 와인 그 냉장고도 네, 있어야 그쵸. 되고 온도에 민감하고 한데 위스키는 뭐 유래 자체가 배에다가 그냥 씻고 마셨던 술이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네. 약간 네. 쌍남자의 술이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위스키를 그 물을 조금 타가지고 이제 보통 병입을 하는데 그 전에 도수는 사실 60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진짜 정말 상남자의 술이고 그 60도 넘는 도수의 술은 옛날에 장난칠 때 보면 위스키 병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스키가 아니고 이건 더 독한 술인데 술 이게 따가지고 그 마개 있잖아요. 마개에다가 술 조금 넣은 다음에 밑에 라이터를 탁 계속 달구면은 여기에 알코올 램프처럼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그걸 마시는 거죠. 불이 붙은 걸 맛있죠. 네네네. 그 위스키 베이스의 칵테일 중에 불 붙여가지고 마시는 게 있어요. B52라는 칵테일은 불을 붙입니다. 보통. 불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톡 털어놓으면 그럼 불이 꺼지죠. 이제 왜냐면 액체가 불을 꺼버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폭격기 이름이에요. 네, 폭격기. 네, 폭격기 아하. B52. 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술 문화가 있는데 스트레이트 잔으로 마시는 그 피트 잔으로 마시는 위스키의 문화가 된 거는 확실히 이제 배부르지 않고 빨리 취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 이 문화가 정착된 게 큰 것 같아요. 그 피트잔으로 마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위스키만 따라서 마시는 맞습니다. 거고 네. 또 다른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더락을 보통 마시죠. 온더락 이제 락이죠. 이제 얼음을 이제 바위라고 해가지고 네모 얼음? 네, 온더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따만한 좀 납작하고 맥주잔보다는 크고 넓고 약간 얕은 잔에다가 얼음을 넣고 거기에 위스키를 넣어가지고 희석시켜 먹는. 근데 이제 그렇게 도수를 좀 낮추는 방법이죠. 네네. 너무 센 도수인 경우에는 힘이 드니까 그렇게 낮춰서 마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더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희석돼가지고 향이 그쵸. 없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피트잔 중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잔 모양이 뭐죠? 글렌캐런 잔? 글렌캐런 잔. 네, 저도 유튜브에서 글렌이라는 봤어요. 거는 저도 이 책에서 알게 됐는데 네. 그 스코틀랜드 옛날 말로 어쨌든 물이라는 뜻이래요. 네, 글렌. 그래서 그 글렌캐런 잔을 처음에 제가 그 피트 잔으로 마실 때 글렌캐런 잔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생겼냐 물어봤어요. 거기에 바텐더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향이 날아가지 않게 네, 그렇게 모아주는 향을 그 안에 계속 모은 다음에 마시기 위한 그런 잔이다 했는데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피트라는 게 뜻이 네. 어떤 피트는 사실은 그 피트 향 해가지고 네. 아일레이 그 위스키의 특징이죠. 피트 향이라고 하면은 좀 탄맛, 스모키 향 이런 거를 피트 향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위스키 고유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작은 잔에다가 이렇게 마시는데 이런 되게 좋은 소위 독주들의 문화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쪽에서도 많이 있었고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는 한번 또 백주도 마시고 마오타이주도 백주예요? 그렇죠. 그냥 투명하면서 네. 도수가 높은 술을 백주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수정방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마오타이주가 그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다고? 네. 시총하니까 저도 재밌는 게 하나 생각났는데 스코틀랜드가 그 보통 스카치 위스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 나라의 한 중요한 그 산업 경제를 차지하는 맞아요. 산업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 오픈런을 했던 발베니 위스키가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어허. 네, 그래서 상장 이런 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뭐 글렌피딕이나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위스키 만드는 그 증류소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소규모였고 술도가네요, 술도가. 맞습니다. 네. 딱 그 패밀리 비즈니스를 했고 근데 이 유통망에 대해서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네트워크는 없기 때문에 이들 증류소에서 많은 위스키들을 이렇게 받아서 만든 이게 블렌디드 위스키 회사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술을 많이 먹다가 이제 싱글 몰트로 넘어간 이유는 아마도 좀 독특한 개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점점 시작됐기 때문인 것 같고 네. 싱글 몰트 위스키는 확실히 저도 처음 마신 다음에는 그 전까지는 이 블렌디드 30년산 뭐 블루 라벨 막 이런 것만 좋은 것만 오래 숙성된 것만 좋다고 하고 비싼 술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네네. 마셨는데 처음에 강렬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같이 마셨던 라프로이 10년산을 처음에 먹었을 때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이 입안에 굉장히 뭔가 연기가 가득한 느낌이 있으면서 굉장히 다른 느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푹 빠지게 됐고 그때 그 바텐더가 말씀하시기를 요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린다. 좋은 사람들은 계속 먹는다. 어허. 그리고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도 대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전자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처음으로 병으로 산 위스키가 라프로이 10년산이었습니다.
그것도 싱글 몰트인 네. 건가요? 그래서 라프로익이라는 그 증류소에서 만든 싱글 몰트고 그 한 증류소에서만 만든 정확히는 아마 증류소 안에서도 뭐 보리를 사용하는 거나 이 증류기를 사용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기로는 싱글 몰트는 하나의 증류소에서 나온 하나의 통에서 나온 위스키를 말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약간 커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블렌디드가 있고 싱글 오리진 있는데 그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밭에서 난 네. 하나의 농장에서 네. 난 것들을 이제 품종으로 만든 거고 블렌디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밭에서 난 것들을 이제 섞는 거죠. 네. 싱글 이제 오리진은 캐릭터가 되게 뚜렷하고 네. 개성이 있고 그리고 블렌디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서로의 상호 보완에 의해서 장단점이 희석돼서 네. 조금 이제 그 일정 수준의 퀄리티의 이렇게 커피를 즐길 수가 있는 건데 개성을 중시하는 어떤 문화와 싱글 오리진과 싱글 몰트가 점점 인기를 끄는 이유가 좀 비슷하겠죠? 맞아요. 싱글 몰트도 그런 트렌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 몰트 중에서도 사실 발베니는 저는 마셔봤을 때 기존의 그 블렌디드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개성은 강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싱글 몰트 위스키하고 의 그 급부상과 엮여 있는 거는 소위 스모키 향을 자랑하는 이 아일레이 위스키들입니다. 아일레이라는 거는 지역명인가요? 네, 그래서 아일레이는 그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아일레이라고 이렇게 ISLAY라고 쓰긴 하는데 그 현지 발음은 아일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일레이는 그 하루키 책이 하나 있어요. 저도 너무 얇아가지고 서점에 사가지고 그냥 다 읽었던 책이 있는데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이라는 그 하루키 또 상께서는 굉장히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 막 여행을 가면서 뭐 기행문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일레이 위스키 탐방을 했던 타진과 함께 되게 얇은 기행문집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소개된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개성이 강하고 3대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게 세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한국은 3대장을 만드는데 라프로익, 아드백, 라가블린 이렇게 세 개를 그 피트 위스키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다 마셔봤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개성이 비슷한데 약간씩 다른 느낌이 있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더 스모키 향이 강하냐 아니면 여기에 뭐 좀 약간의 과일 향이 들어가 있느냐 네. 아니면 뭐 오크 향이 더 강하느냐 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많이 마셔봐야. 네, 많이 이게 네. 그 재미가 있어요. 네. 커피도 좀 그런 게 있죠. 커피도 이제 산미가 있느냐, 조금 더 그 고소하냐, 아니면 거기에 뭐 과일 향이 진짜 나느냐 등등등이 있는데 위스키는 그 미묘한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키 먹을 때 안주는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네. 그것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위스키 바에 가면 기본 안주만 먹죠. 계속 거기서 그냥 기본 안주 나오는 과자 같은 거 계속 먹거나 아니면 보통 뭐 치즈나 과일을 많이 먹는데 과일은 그냥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선택한 적은 잘 없는데 그냥 시키는 거 보면은 뭐 포도나 진짜 아삭아삭한 포도들 있잖아요. 그런 포도나 또는 멜론의 이제 하몽 같은 것도 좀 먹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위스키가 워낙 향이 좋기 때문에 과일 자체가 너무 센 것들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원한 거. 위스키는 그렇지 않은데 독주를 진짜 먹으면 뜨겁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뜨거워서 시원한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나. 네. 샤인 머스켓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멜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그 다크 초콜릿이나 치즈나 견과류, 훈제 육류를 많이 먹는데요. 네. 그리고 굴 맞아. 같은 게 굴은 저도 들어보고. 굴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네, 네, 네. 하더라고요. 굴. 보통은 안 먹는데요. 네. 그냥 위스키만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입을 약간 헹구기 위해서 그냥 물을 한 잔 정도 또 먹고 또 앞에 있는 과자나 주워 먹으면서 계속 먹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위스키 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막 머리에다 뭘 넣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선입견 없이 그냥 마신 다음에 나중에 이 지식을 넣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그 여행도 언제까지는 사실 가이드 없이 그냥 다니다가 한번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를 딱 듣게 되면은 가이드 없이는 이제 여행 못 하겠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초보 드링커를 위한 위스키 안내서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 몇 개를 그냥 해보면 이게 약간의 조금 환상이 깨지는 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위스키라는 것이 도대체 맛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알코올이고 그냥 보리에다가 보리를 발화를 살짝 시킨
숙성시키는 상태에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 네, 그냥 보리를 이게 뭐 볶는 게 아니고 보리를 일단 그 싹을 낸다고 합니다. 싹을 막 낸 다음에 더 이상 싹이 나지 않게 그거를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서 이제 그 주정을 넣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위스키의 주정이 생산이 되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순수한 알코올을 얻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맛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피트 향이네, 과일 향이네, 무슨 향이네 이런 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거예요. 물에 약간의 그런 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연탄 맛, 그죠? 피트 향이라는 거는 석탄 맛이에요. 탄맛. 탄 맛이 약간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아일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예요. 물 자체에 예전부터 석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나무가 켜켜이 쌓인 다음에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게 열감이요. 탄소를 그쵸? 네. 압력을 받고 뭐 해가지고 결국 석탄이 되는 건데 이 지역은 어떤 기후적인 특성,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나무가 쌓인 다음에 석탄이 안 되고 거기에 물 밑에 쌓여 있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물에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피트 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물에 나무의 향이 나는 거예요?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물에서 일단 그 향이 오고 그래서 이 피트 향이 그런 굉장히 독특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아일라 위스키가 그렇게 스모키한 향으로 유명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물을 증류기를 통해 가지고 2번 증류를 하거나 1번 증류를 하는데 그럼 알코올이 순수한 알코올 60도 이상의 순수한 알코올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기 시작되는데 네. 이 숙성을 시키는 이제 통이 중요한 거예요. 오크통. 네, 오크통인데 그 오크통이 기본적으로는 오크 향을 만들고 과일 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위스키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통이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는 또 와인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기래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와인이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쉐리 와인이라고 합니다. 쉐리라는 건 그 스페인의 어떤 지방인데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영국에서 큰 유행을 해가지고 쉐리 지방에서 만들어진 그 쉐리 와인이 엄청 수입이 된 거예요, 영국 쪽으로. 네네. 근데 이 와인도 똑같이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숙성을 시킨 와인이 영국까지 수출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빈통을. 그러니까 빈 통에다가 그냥 위스키를 이 통을 다시 사와가지고 거기다 위스키를 숙성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인의 그럼 향이. 네. 체리 와인 향이 위스키에 그냥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주를 만들려고 그냥 깔끔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체리 와인의 통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체리 와인의 향이 위스키에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쉐리 캐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캐스트가 네. 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용량의 통을 캐스트라고 하는데 캐스크? 캐스크입니다. 캐스크. 아, 네. 오크통이 캐스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쉐리 캐스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대요. 왜냐하면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된 위스키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쉐리의 이 향이 위스키의 표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쉐리 캐스크의 인기가 너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쉐리 캐스크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쉐리 캐스크의 몸값이 엄청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 이제 쉐리 향이 입혀진 그런 위스키가 점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왜냐? 희소해지니까. 그게 강제로 입힌 게 아니었네요. 저는 향을 강제로 입힌 줄 알았거든요. 네. 강제로 증류할 입히는 때. 와인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 쉐리 향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쉐리 캐스크처럼 네.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쉐리 와인을 잠깐만 이게 담갔다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 버번 캐스크라고 하는데 일반 오크통에다가 한 다음에 네. 거기다가 쉐리 통은 되게 제한되니까 네네. 여기다 오래 막 10년씩 있으면 이걸 묶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일반 통에다가 한 5년, 10년을 하고 막판에 뭐 6개월만 쉐리 향을 살짝 입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역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이 향이라는 게 또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이게 조금 재밌었네요. 신기하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실 때 어떻게 그걸 아직 얘기 안 하셨는데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지 잘 마실 즐길 수 있나? 때는 저도 네. 배운 건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이 피트 향이 있는 스모키한 위스키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글렌캐런 잔에 잘 담아서 한 잔을 다 마시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한 반 정도는 일단은 확 넘긴 다음에 입에 살짝 머금고 있어야 된다. 그럼 바로 넘기면 너무 아깝고 입에 살짝 머금고 있으면 이 스모키 향이 입에 가득 차가지고 입이 약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확 넘기면 이 스모키 향이 안에 확 남는 그런 바로 삼키면 안 된다. 삼키면 안 된다. 향도 네. 좀 느끼고 향을 입에 이제 느끼고. 하다가 입에 머금고 있다가 이제 삼켜야 된다. 다른 뭐 과일 향이 있는 많은 위스키들도 그렇게 마시면은 조금 더 그 향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보통 그 글렌캐런 잔이 많이 주진 않거든요. 요 정도 주는데 요 정도 주는 거를 한 번에 다 입에 먹으면 조금 힘들 수 있지만은 굉장히 풍성하게 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사다 드실 분도 계시지만 이제
밖에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네. 위스키바 추천해주시고 네. 넘어가 볼까요? 근데 저도 맨날 가는 데만 갔기 때문에 네. 이게 잘 모르는데 그 가장 대중적으로는 여기저기에 있는 그 커피바 K라는 곳이 있어요. 커피바 K. 네. 근데 왜 커피라고 커피인지는 하잖아요. 몰라요. 네. 그 이름 저도 왜 그러는데 바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에 좌석이 있고 바 뒤에는 수백 종의 위스키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따로 있는 형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항상 어둑어둑하고 그러면 가장 대중적으로는 커피바 K를 일단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삼동에 있는 커피바 K. 네. 저는 찾아보니까 그 앨리스 청담이라는 바가 있더라고요. 아, 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앨리스 좀 가보시죠. 다음. 네. 반갑더라고요. 정해졌네요. 여기도 스피키지 바라서 뭔가 이제 토끼굴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막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실제로 가본 건 아니지만 저희 약간 위시리스트에 담아놓는 정해졌네요. 걸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월드 베스트 바 해가지고 뭐 아시아 버전이 있어요. 순위가 1위부터 50위, 50위부터 100위 뭐 이렇게 매년 뽑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바들도 많이 있으니까 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가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바에 가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어떻게 편하게 술을 사다가 마실 수 있을지 이제 우디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곳 중에 그 데일리샷이라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샷은 쉽게 말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근처 식당, 카페, 바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술을 픽업하는 거죠? 네, 술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 서울대학교 벤처 경영학과 수업을 듣던 동기들이 프로젝트로 시작했어요. 이런 과가 있어요? 그 벤처 경영학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아, 학부에? 네, 근데 보통 이제 부전공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약간 좀 더 대학생스러운 아이디어인데, 네. 원래는 이제 구독료를 대고 한 잔씩 이제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웰컴 드링크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급주들에게는 이제 모객 수단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아, 그 카페나 식당에 가서 네, 한 이제 잔만? 한 잔을 이제 그 구독료를 내면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커피 영역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쪽은 이제 원래 이거의 이제 목적 자체가 이게 모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크로스셀이나 업셀을 일으키는 건데, 크로스셀이랑 업셀이 뭐예요? 크로스셀은 이제 다른 메뉴들이랑 이제 같이 사게 하는 거고, 업셀은 이제 그 상위의 어떤 그 제품을 더 사게 하는 네. 약간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 근데 커피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죠. 근데 술은 일단 자리에 앉으면 한 잔만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커피는 그 보통의 체리 피커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데일리샷은 웰컴 드링크는 어느 정도 이제 워킹했습니다. 술은 한 잔만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안주도 시켜 먹게 되니까 그 점주분들도 좋아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보통 가장 타격받은 곳들이 이런 이자카야나 바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10시 이후, 9시 이후 영업이 안 되다 보니. 근데 여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반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회사를 문 닫기 직전까지 갔다가 피복 과정을 거치는데, 피복 과정이 되는 과정에 이제 그 외부적 외생 변수가 되게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코로나로 이제 홈술이 보편화됐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GDP가 높아지고 지면서 이제 과거에는 빨리 마시고 취하고 이제 죽는 문화였으면, 최근에는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F&B의 한 장르로 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뭐 와인, 사케, 화요일을 비롯해서 뭐 전통주 등도 이제 술이 훨씬 더 다양화됐다. 그래서 이런 조금 더 고급 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위스키, 와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판매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그 주류샵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낮죠. 접근성이 왜 낮죠? 그러니까 이게 술이 되게 다양한 술을 먹고 싶은데, 내 집에서 이제 가까운 편의점 같은 곳들은 어쨌든 술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원하는 니즈가 되게 확장되는 속도에 대비해서 이제 어떤 위치에 가면 어떤 술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네. 주류백화점 그 미국에 가보면은, 저도 2014년이죠. 그 리커샵이 있어요. 리커샵에 가면은 그런 독주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창고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술은 또 되게 개인 취향이 중요한데 네네. 자기가 원하는 게 없으면은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딱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비슷한 것까지도 추천받을 수 있는 굉장히
굉장히 그 다양한 술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 리커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되게 술이 많이 갖고 있어도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있는데 재고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 없는 있다. 경우도 많죠. 아, 그래서 접근성이 낮다. 들어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적어도 뭐 대형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까지 가야지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제 거리가 멀죠. 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사실 가격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표준화가 안 돼 있고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되게 법적으로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전통주는 비대면으로 주문해서 그것만 빠져 있어요. 네. 네. 주문해서 이제 집으로 받아볼 수가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주류, 그러니까 위스키나 와인 같은 경우는 제 신분 확인하고 네.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네. 저는 이 법의 목적이 되게 이상한 게 네. 이게 일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가 사는 게 이제 불안하다면 네. 이제 전부 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네. 이제 구매하게 하든지 전통주는 이제 빠져 있고 전통주는 뭐 미성년자가 먹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다 금지했는데 네. 그 전통주 특별히 활성화 그래도 전통주는 좀 살려주겠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준 거죠. 그게 되게 신기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은 어떤 거냐면 데일리샷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 근처 카페나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이제 우리 근처의 장소에서 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제 따로 물류비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류 유통사를 뚫어가지고 이제 그 바나 아니 음식점 같은 데도 그 술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공급할 때 이제 오더가 들어온 술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의점 택배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은 어떤 거냐면 데일리샷이 약간의 수수료를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픽업지로서 장소를 제공하고 한번 대면을 하고 이제 제공을 해주는 대신에 그 수수료를 떼갑니다. 최대 10,000원까지 떼갈 수 있고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레스토랑이면 여기 와서 이제 안주는 보통 여기서 사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객 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뾰족하게 시작한 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주변에 편의점에 가도 되고 동네 마트에 가도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술을 사러 가면 없는 술이 보통은 잘 없거든요. 그냥 뭐 사도 이제 앱솔루트나 뭐 발렌타인 정도 사지 그런 건 다 있는데 여기는 아예 이런 어려움을 이제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애주가들이 좋아할 만한 술들을 이제 픽업하는 이제 대상으로 삼았던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실제로 그 데일리샷이라는 회사 자체는 그냥 플랫폼의 기능일 뿐이고 뭐 네.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나 전혀 그러지 않네요. 전혀 네, 그냥 정말 재고를 연결만 하지 시켜주는 네, 거네요. 맞아요. 스마트 오더 서비스예요. 네. 대신 주류를 공급하시는 도매업자들과 잘 영업을 해서 협상을 해서 협업을 해서 입점을 저번에 시키는 저희 어느 네. 식당에 갔는데 바로 그 장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희 네, 어제 네. 그 지하에 있는 상해로. 모중집을 갔는데 아, 네네. 맞아요. 네, 거기에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매장에서 일반적으로 팔지 않는 네. 위스키들이 포스트잇과 함께 쌓여 있는 걸 쌓여 봤죠. 있더라고요. 맞아요. 입구 네. 쪽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조금 비싼 술을 이제 하기 때문에 객단가도 꽤 높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 되게 효과로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한번 그 오프라인으로 와야 된다는 게 네. 그 기억에 확실하게 남잖아요. 아, 그때 그 집 한번 괜찮은데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한 번만 들어도 남는 장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분은 주류 도매 이쪽을 이제 네트워크가 뚫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럴 것 같아요. 폐쇄적이고 네. 거칠고 그다음에 이제 형님 문화 이런 게 이제 있어서 되게 네트워크를 쌓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분들이 학생으로 시작한 분들인데 이런 도매 주류 상들을 뚫어냈다라는 부분에서 이분이 되게 매력이 되게 철철 넘치지 않나. 저도 사실 한번 만나봤는데 아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그리고 좋네요. 이제 시기도 되게 잘 맞았던 거는 그 홈술 문화가 발달했고 술 취향이 다양화가 되어가는 이 시점을 네.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영업하기가 조금 수월했을 수도 있는 게 요식업계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추가 수익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재밌는 잘 뚫었다. 네, 재밌는 이제 모델로 잘 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바라보면 이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거는 GS랑 이마트는 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있어요 이미? 네, GS 어떤 몰, 프레시몰에서 주문을 하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GS 편의점에서 아, 편의점으로. 이제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 어떤 좀 비싼 와인 같은 것들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네요. 근데. 네.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걸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거기 임원분들이 화가 나시겠죠. 뭐 돈도 많고 너네 사람도 많은데 왜 못해? 왜 못하냐? 네. 아, 그리고 인프라도 다 깔려 있는데. 네, 인프라는
이거는 완전 이거 언페어 뭐 어드밴티지예요. 전국에 다 네. 편의점 깔려 그쵸. 있는데 GS 편의점 없는 데가 없죠.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왜 저 어린 친구들한테 지냐? DNA가 다르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놀랍다. 결국에는 속도와 사용성 아닐까? 그러네요. 그쵸.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기고 있나 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위스키 만들기. 뭐 시간도 20년, 30년씩 네. 필요하고 네. 오크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도 되게 비싸잖아요. 공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앤드리스 웨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15년에 설립됐고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약간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 기존에 이제 숙성하고 제조하는 시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한 그 와인과 그 증류주를 만들어낸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60밀리언 투자를 받았는데 누적 한 93.7밀리언 정도 받았고 달러 기준이죠? 네, 밀리언 달러 정도 받았고 이제 한 1,000억 정도 받았죠. 네. 딱 그거네요. 그 진짜 미원 만드는 데네요. 미원, 위스키 미원. 네, 뭐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쉽게 말해서 화학적으로 화학공학으로 풍미 있는 위스키를 되게 빠르게 생산해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했더니 창업자이자 CEO 그리고 CTO 두 분은 그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게 주류 업계에 있던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서부에 이제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이제 투어하면서 1만 달러짜리를 봤는데 똑똑한 널드들은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맛과 향을 결정하는 거는 중류 숙성 과정에서 이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화학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그러면 실험실에서 이제 많이 액티베이션 같은 걸 해서 이런 속도를 빨리 이제 돌리는 걸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이거를 직접 화학적인 네. 접근으로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너무 멋있는 분들이네요. 네. 숙성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맛을 빠르게 구현하는 걸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런 21년산 같은 맛의 위스키를 그 40달러에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테고리 확장 중에 있는데 그 포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와인, 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케 같은 거 테스트하고 있고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물이 거의 70에서 90% 이상 줄어든다고 하고 토지도 덜 들고 전력도 덜 들고 그리고 탄소 배출도 훨씬 더 덜해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먹어볼 수 있나요? 아직은 진출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구해서 드셔보시는 리뷰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걸 한번 보니까. 먹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곳들이 이제 뭐 로스트 스피리츠 같은 곳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오크통. 나무 조각을 네. 이제 넣어서 끓입니다. 끓으면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오크통에 숙성한 맛이. 그렇겠죠. 네, 네. 약간 그 티백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맞아요. 티백 같은. 참고로 그 스카치 위스키의 종주국인 스코틀랜드에서는 네. 평가가 엄청나게 박한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한 방 먹이는 게 세계적인 이제 위스키 평론가 짐 머레이가 점수를 94점을 줍니다. 항상 이런 거는 블라인드 테스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도 이제 되게 성장하고 있다. 재밌네요. 오늘 네.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와 주류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 이번 주 주말에 위스키 한잔 하시면서 네. 네. 마무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1배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